모집단과 표본,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조사 대상 중에 일부만 뽑아 조사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뽑은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하고,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만 뽑아서 뽑은 자료만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하고, 내가 뽑은 이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수조사란 전체를 조사하는 건데요.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따라서 전구의 수명같이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체를 조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조사들이 있다 이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표본 조사를 시행을 하는데, 그 표본의 결과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표본 조사의 목적은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하는 데 있고요. 표본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게 아주 골고루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뽑는 방법, 즉 표본을 추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는, 자, 모집단에 속하는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임의 추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표본을 뽑을 때 모집단에 있는 각각의 대상을 이렇게 같은 확률로 어떤 한 곳에만 편중되게 뽑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임의 추출할 때는 주사위, 난수표, 컴퓨터의 난수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데, 이 정도는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보통 쓰이는데요. 이렇게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한 개의 자료를 뽑고 다시 이제 안에 넣고요. 또 다시 뽑는 걸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요. 되돌려 놓지 않는 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집단의 자료가 표본에 비해 아주 크면요,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임의 추출은 전부 복원 추출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 우선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구분을 할 건데요.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의 흉부 엑스레이 검사, 누구만 뽑아서 검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전체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고요. 어떤 강의 수질 오염을 조사한다. 강 전체를 물을 다 퍼갖고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고요. 자, 아파트 단지의 전체 전력 소비량을 조사하는데 누구만 뽑아서 전력 소비량을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전체 조사를 해야 되겠고. 자, 어떤 회사의 휴대전화 액정의 강도 검사인데, 액정이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이제 깨부셔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체 생산한 걸 다 깨부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몇 개 뽑아갖고 표본 조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우선 복원 추출하는 경우와 비복원 추출하는 표본을 뽑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1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3개를 뽑을 건데요. 그때 복원 추출한다 라고 하면은 내가 뽑고 다시 넣고 뽑고 다시 넣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10가지의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도 10가지의 방법이 있겠고, 세 번째도 10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비복원 추출하면요, 첫 번째 10개 뽑고요, 두 번째 9개 뽑고, 세 번째는 8가지를 뽑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자,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거는 이제 모집단에 있는 어떤 성질, 모집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모집단의 자료의 평균을 모평균,
모집단의 자료의 분산을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고요. m 시그마 제곱 시그마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n의 표본이 있는데요. n개를 뽑았기 때문에 첫 번째 뽑은 걸 x1, 두 번째 뽑은 걸 x2, n번째 뽑은 걸 xn이라고 표현하고요. 요것들의 평균을 내본 게 표본 평균 x바라고 있습니다. 자, 요 x바는 표본 평균이라고 읽고요. 내가 뽑은 n개의 자료를 전부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S제곱이라고 표현되는 이 표본 분산인데요. 이 표본 분산은 자, 위에서 모분산 구할 때와 동일합니다. 어떤 자료에 그 자료의 평균을 빼세요. 평균을 빼면 편차라고 얘기하고 이걸 편차 제곱입니다. 그래서 편차 제곱들을 구해서 전부 더한 다음에 전체 크기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n마일, 이게 좀 중요해 보여요. 요 n마일로 원래는 일반적으로 분산을 구할 때 여기를 n으로 나누는데요. 요 특히 표본의 분산을 구할 땐 n마일로 나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주의하시고 정의하는 거니까 우린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s는 뭐 s제곱의 루트 씌운 거니까 자, 표본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은 당연히 고정된 값입니다. 전체를 조사한 평균인데요. 이 표본 평균 x반은 추출될 때마다 다른 값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확률 변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반은 여러 가지 값들을 가질 수 있겠다라 이거죠. 그러면 이 x바, 여러 가지 x바들의 뭘 생각해 볼 수 있겠냐면 x바들의 평균, x바들의 분산, x바들의 표준 편차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는 단순히 암기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x바들의 평균이죠. x바들, 뽑을 수 있는 이 x바들의 평균을 구해보면 모평균과 동일하고요. 자, x바들의 분산을 구해보시면 모분산을 내가 뽑은 크기로 나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시그마 x바는 vx바 구한 것에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문제는 없겠죠. 자, 모평균이 50이니까 모평균은 m이라고 표현하고요.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때 16개를 뽑았으니까 이게 n 값이겠죠. 자, ex바는 기존에 있던 n 값하고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찾을 vx바는요. vx바는 기존에 있던 vx. 자, 요게 이제 시그마 x인데 요 녀석을 제곱하면 vx가 되겠고 요 녀석을 크기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그마 x바는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x바는 여기에 다시 루트 씌운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EX와 VX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 X반은 하나의 분포를 이루게 되는데요. 자, 우선 모집단인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X반은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모집단인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많은 숫자를 추출하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개를 뭐 구분해서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X바 역시도 이 녀석으로 Z화를 할 수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보시면 X가 자 70, 20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모집단이죠. 모집단이니까 모집단은 X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고 X의 평균, X의 분산이에요. 자, X바도 여전히 정규분포를 같이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똑같고요. 요 녀석이 400입니다. 여기 400인데 요게 이제 VX죠. VX인데 이제 100개를 추출하는 거니까 X바의 VX바, VX바는 어떻게 됩니까? VX바는 100분의 40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분의 VX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4입니다. 4니까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은 X바가 74 이상입니다. X바가 74 이상이다. 요걸 구하고 싶은 거고 이 녀석을 Z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해서 X바의 평균 70을 빼고요. 74에서 70을 빼고 2로 나누면 되겠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PZ. 자, 이렇게 되는데 자, Z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Z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자, 0. 그다음 여기가 이제 2가 됩니다. 자, 이보다 크거나 같은 곳이에요.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빼야 되겠죠. 0부터 2까지는 여기 0.477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만큼은 0.0228이 되겠더라.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x바를 통한 제트화도 충분히 연습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데, 기초이론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나오는 공식들 외우고 유형 문제 풀면서 익히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